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밤인데 제가 드라이브 겸 산책을 좀 나갈 예정입니다. 오토몰 갈 예정이고요. 오토몰 또 분위기 어떤지, 그리고 자유롭게 좀 어떤 매물인지도 좀 보고 여러분께도 소개도 시켜줄 수 있고요. 만약에 가능하면.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 오늘은 그냥 브이로그니까 편하게 보시고 저도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토몰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카트라이더에 빠져있는 와이프고, 카트라이더의 와이프를 뺏겼습니다. 사실 밤에 뭐 잠도 안 오고 이러면 오토몰에 와서 산책 많이 합니다. 차도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또 꽂히면 계획 세워가지고 차를 구입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지금 보면 이곳은 벤츠 매장이에요. 벤츠라고 해서 중고차가 벤츠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브랜드 다 있습니다. 그럼 저 뒤에 랭글러도 있죠. 랭글러 중고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랭글러가 중고 가격이 정말 세요. 지금 루비콘인데 뭐 옵션이 적당히 있는, 아주 많은 옵션은 아닌 것 같고, 18년식 루비콘인데 중고 가격이 52,400불입니다. 10,000km 정도 탔고 대단하죠. 제 차가 19년식 루비콘인데 저도 5만 불 중반 정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 내려간 거 보면 거의 안 내려갔다고 볼 수 있죠. 저 루비콘도 대략 새 차 가격이 한 5만 불대 중반 정도, 6만 불이 안 되는 새 차 가격으로 보여요. 차를 살 때 운전하기 불편하고 뭐 이런 거 감수하고 차값 안 떨어지는 거 타다가 나중에 팔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루비콘 사셔도 크게 손해보지는 않으세요. 야, 이 차는 정말 안 팔리고 오래된 신형 GLS인데 색깔이 약간 그 베이지 계통이거든요. 근데 여기 베이지 계통 색깔이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어요. 몇 달째 이렇게 세워놓고 못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이제 중순이 넘어간 시점인데 밤에 오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차를 너무 자유롭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낮에 이 딜러십이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오면 요 잔디밭만 딱 넘어가면 딜러십이잖아요. 요 잔디밭 안 넘어가고 여기 딱 서 있으면 여기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안 와요. 그런데 이 잔디밭을 넘어서 여기서 차 한 대라도 이렇게 구경을 만약에 하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영업하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차를 한 대라도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데, 근데 저로서는 좀 여러 개를 보고 싶고 시장 조사도 좀 하고 싶은데 꼭 굳이 차를 안 사더라도, 근데 그분들이 오면 미안하잖아요. 차 안 사는데, 차 그냥 보러 왔는데 괜히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서 저한테 말을 걸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밤에 와서 차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때는 딜러십이 문을 닫았고 그 대신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내 차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자세하게 엔진룸 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질 못하지만, 아니 뭐 안 보면 어때요? 어차피 시장 조사 온 거고 구경 온 거니까. 근데 저는 차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병이에요. 한 번쯤 나와서 봐야 마음도 편하고 천천히 둘러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이 벤츠 중고차 마당이거든요. 보면 트럭도 있죠. 뒤에 보면 이 GLE가 하나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중고차거든요. 얘도 벌써 중고차 나왔나? 이 휠을 보니까 많이 탄 중고차처럼 보이네요. 휠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봐뒀다가 나중에 만약에 GLE 사는 사람이 뭐 어디서 그런 거 봤냐 물어보면 또 알려주죠. 휠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근데 뭐 닦으면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GLE가 벌써 중고로 나와 있네요. 아마 거의 새 차 가격이거나 새 차 가격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좀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더 비싸게 차를 사게 만드는 그런 판매 전략, 그런 걸로 판매가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실 건 아닌데 혼다에서 만든 트럭이에요. 예전부터 유명한 트럭이긴 한데 이 동네에서 그렇게만, 일본 차 전체 중심으로 볼라 했더니 그렇게 뭐 크게 색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랜드로버 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제규어 랜드로버 매장인데요. 여기는 음악을 좀 틀어놨네요. 음악 소리가 살짝 귀에 거슬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보통 매장 안에 불을 켜놓는데 오늘은 이 1층 매장을 꺼놨네요. 여기도 보면 다 중고차, 현대 투싼 모델도 있고 몇 년식인지 이런 거 보면 저 반가워요. 되게 2009년식 모델이고요. 5,990불, 6,000불이니까 뭐 물론 좀 깎아주긴 하겠지만 한국 돈으로 하면 달러당 900원 기준으로 보면 900원이 좀 안 될 건데 900원 기준으로 보면 540만 원, 거기에 이제 텍스가 12%니까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2009년식 투싼 600만 원이면 산다. 뭐 싼 편 아니죠. 한국은 어때요, 시세가? 저도 최근에는 조사를 안 해봐서. 테슬라 모델 X 중고차도 와 있네요. 저 테슬라 모델 X도 중고 가격 꽤 안 떨어져요. 저는 궁금하죠. 이 차를 팔고 이 사람은 어떤 걸 샀을까?
저건 디스커버리 그 오프로딩 행사 잠깐 나갔던 차예요. 그래서 한 몇백 킬로 뛴 새 차입니다. 중고차는 아니고 판매가 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실내는 사실 별로 볼 거 없고요. 실외에 이렇게 액세서리들하고 오프로딩 갈 수 있는 여러 장비들 이런 것들이 다 부착되어 있는 차예요. 이게 딜러십당 한 대씩 차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일반 주인을 찾고 있는데 들어온 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안 팔리는 거 보면 이 동네에선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동네에 있는 차는 벌써 팔려서 없던데 엄청난 탱크 같다 이런 느낌은 없고 그냥 액세서리 위주로 거기에 물론 윈치가 들어가 있고 그 오프로딩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웬만한 오프로드는 갈 수 있게 작업을 해놓은 거죠. 지상고는 스스로 이 에어 서스펜션에서 높낮이가 조절이 되니까 특별히 서스펜션 쪽은 손댄 게 없습니다. 이걸 한 10만 불 정도에 파는 것 같아요. 대략 한국 돈으로 9천만 원 안 되게. 물론 거기에 이제 5만 5천 불이 넘어가면 택스가 15%거든요. 15%가 붙습니다. 거기에. 그럼 1억이 좀 넘는 돈이겠네요. 한국 돈으로 하면. 혹시 이 동네에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차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몰래 카이엔 팔고 이걸로 바꿀까요? 되게 혼날 텐데. 슬쩍 한번 잠결에 기분 좋을 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캠핑 다니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캠핑도 가고 싶은데 와이프가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자고 오는 거. 이동식 화장실하고 그 화장실 설치할 텐트까지 다 준비를 했거든요. 물론 전에 캠핑카 탔던 것보다 훨씬 열악하지만 그래도 독립공간이고 그런데 잘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와이프가 보지 않길 바라면서. 만약에 제가 놀러 갔는데 재밌고 이러면 그것도 찍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할게요. 네, 이거는 S쿱인가요? S클래스 쿱입니다. AMG가 들어가 있는 차고 가격은 16만 불. 주행거리는 안 나와 있어요. 몇 킬로 탔는지는. 좀 많이 탔겠습니까? 이런 차. 근데 한국 돈으로 하면 1억 4,400인데 이 차는 15만 불이 넘잖아요. 텍스가 무려 25%예요.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차값이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알버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버타란 주, 그러니까 캘거리나 에드먼튼이 있는 주는 텍스 5%예요. 여기서 차를 사는 거랑 알버타에서 차를 사는 거랑 차값이 20% 차이 나요. 저런 비싼 차들은. 여기 또 현대 이게 뭐냐면 XL이라고 해서 산타페 롱바디 모델인데 14년식에 17,700불이네요. 이게 아마 빨간색이 아니고 흰색이나 검정색이었으면 약간 더 비쌌을 거예요. 빨간색이라 좀 가격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얘는 NX? 네, NX죠. 자, 이쪽은 아우디인데 중고차는 아우디가 별로 없네요. 여기는 지금 저 중간에 그 포르쉐 매장이 하나 들어올 건데 아직 공사 중이고요. 여기는 상당히 넓은 밴쿠버 에어리아에서 가장 큰 오토몰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혹시 김동기님, 제가 메일을 좀 늦게 확인했는데 제가 메일로도 답장을 보내드렸거든요. 만약에 못 보신 거를 우려해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8,000파운드 토잉에 7,300 토잉 전혀 문제 없어요. 무난합니다. 특히 갖고 계신 게 미국 트럭이라서 저는 안정적인 토잉을 하려면 미국 차를 사라고 권장을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제가 토잉할 때 유럽 차들한테 많이 당해서 예를 들면 유럽 차는 한 개 토잉치가 7,700파운드인데 7,000파운드를 물리면 한 개 토잉 수치를 넘진 않잖아요. 근데 그 7,000파운드를 물리고 상당히 긴 오르막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트랜스미션 오일이 과열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쉬거나 아니면 그냥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트랜스미션이 좀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차들은 토잉 무게가 거의 다 다르더라도 웬만한 언덕길, 웬만한 험한 길, 그리고 장거리 주행, 장시간 주행에 온도계 수치도 그렇고 순환계통과 냉각계통이 문제없는 수치로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소에 자주 무거운 캠핑카라든가 이쪽에 사신 분들은 여러 가지 중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 꽤 있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견인할 때는 웬만하면 미국 트럭이라든가 미국 SUV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유럽차를 통해서 견인을 하실 거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건 한 70%예요. 대략 7,000파운드 토잉이 가능한 무게면 한 5,000파운드 이내로 견인하는 물건의 무게를 맞추는 게 차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동기님은 지금 8,000파운드 견인 능력에 7,300파운드 트레일러를 보고 계시니까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견인할 때는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냉각 순환 계통인데 특히 트랜스미션 온도계를 보셔야 됩니다. 트랜스미션 온도계가 없는 차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사실 있어야 되는데 트랜스미션 오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체크하고, 혹시 지금 코나나 아니면 셀토스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셀토스가 4륜구동이라고 해서 오프로딩을 오래 가시잖아요. 특히 좀 험난한 오프로딩을 계속 가시다 보면 트랜스미션 오일 경고등이 뜰 겁니다. 그런 때는 반드시 쉬었다 가셔야 돼요. 그거 계속 갔다가 트랜스미션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프로딩을 많이 하는 차들이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듀얼 클러치가 열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시키는데 일반 컨버터 방식보다 좀 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셀토스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랜스미션 오일이 많이 달궈져요. 그러니까 항상 유념하셔서 주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리뷰 영상에도 그 셀토스 가지고 산 어마하게 들어갔다가 트랜스미션 오버히트 됐다고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보진 못했는데 그거는 뭐 워낙에 차의 그 트랜스미션을 선택할 때부터
예상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아 측에서 과격한 오프로딩은 피하시는 게 좋고 정 가시려면 쉬엄쉬엄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찍고 있는데 변함없이 동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끼. 저기서 뭐 먹고 있어요. 뭐 먹냐 뭐. 아 이거 어두운데? 나이트 샷으로 바꿔볼까요? 아유 눈이 끈적거려. 아우디 TT는 얼마나 TT S일 것 같아요. 그죠? 아 여기는 아우디 TT RS 그 2.5 터보잖아요. 그거 칩 튜닝 해가지고 마력수를 엄청 올려서 길에서 웬만한 슈퍼카랑 같이 다니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혹시 그런 차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보통 그렇게 튜닝하면 냉각계통도 괜찮으니까 했겠죠. 여기는 독일차 칩 튜닝으로 많이 하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때로 이렇게 엄청난 마력수를 자랑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디 TT RS 아니면 RS3 모델 있잖아요. 2.5 터보 엔진을 가지고 칩 튜닝을 하면 엄청난 마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불안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한번 뻑 나가면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네, 아무튼 여담이었습니다. 자, 제가 곧 디펜더 시승할 거예요. 디펜더 시승을 전부 다 계속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날짜가 하려면 꼬이고 이래서 계속 미뤄왔거든요. 곧 할 거고 제가 시승할 차는 P400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 엔진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400은 어떤 느낌일지 다른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제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실 거죠?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이 차들이 다 팔린 거 보면 신기해요. 그죠? 다 팔려요. 한 1년 안에 보면 이 차들 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